오케이. 그러면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경망을 훈련하고 평가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신경망의 이제 구성 이후에 모형을 이제 훈련하고 평가하는 그런 과정들을 같이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이제 이 모형 평가에서 그 손실을 막 측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복잡한데, 그래서 그냥 그 정확도만 수행하는 걸로 좀 이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이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인데, 이 손글씨 모형을 이렇게 이제 그 획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 번 그 다른 방식으로 훈련을 하면서 비교를 하려면, 이게 이제 처음부터 초기화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수행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는 이 손글씨 모형을 매번 새롭게 획득을 하는 것이 훈련 직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그 손글씨 모형을 획득하는 이제 뭐 빌드 모델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화를 해서 이 손글씨 모형을 이렇게 이제 반환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바꿔보고요. 그리고 이제 입력 차원하고 출력 차원을 우리가 이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드 모형을 이제 수행을 하고 나면 이제 이 빌드 모델을 통해서 이제 손글씨 모형을 다음과 같이 이제 만들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호출할 때마다 매번 초기화된 매개 변수의 상태로 손글씨 모형을 이제 획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역에서 모형을 선언하시는 것은 언제나 대체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실험을 위해서도 앞으로를 위해서도 이런 스타일로 모형을 만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전역 공간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선언되기 때문에 위태위태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제대로 동작하는지 학습 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제 평가를 해보고, 그러면 이제 학습 전에는 이제 복잡한 그 뭐 손실에 대한 논의를 좀 없애기 위해서 그냥 이제 정확도만 이렇게 이제 일단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확도를 잘 측정을 했고 개별 표본 단위에서 학습을 수행할 때는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이 손글씨 모형을 새롭게 좀 획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 차원과 이제 출력 차원을 이제 784랑 10으로 설정을 해서요. 그냥 아예 완전히 이제 초기화된 상태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고요. 최적화랑 그리고 손실함수의 경우에는 다시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학습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상태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초기화된 상태의 모형을 획득하고서 그 상태로 다시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 평가가 제대로 되는 건가 싶네요. 손실이 이 정도 나오면 정확도는 이거보다 훨씬 높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보면 어디가 문제일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모형을 해주고 학습 횟수를 이제 다음과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학습 횟수를 10번으로 올려서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손실이 이제 안 줄어드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딘가 문제가 생긴 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NN 시퀀셜로 좀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한번 감싸줘야지 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이건 이제 잠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이 지금 안 줄어들어서 어디가 문제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원래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해야 되긴 하는데요. 이건 지금 이제 함수로 감싸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잠시 그 디버그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글씨 모형을 그냥 인라인에서 지금 이제 할만하니까 잠시 해결하고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의아한데 이게 어, 재시작을 하면은 개설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문제인가? 이게 애플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문제인가 이제 싶기도 하고요. 재시작을 좀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까는 이제 학습이 잘 돼 왔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코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커널에서의 좀 문제가 이제 계산 그래프 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건 이제 학습이 이제 되어야 되는데요. 화면 전환이 많아서 통과합니다. 잠시만요. 문제 좀 의아하네요. 아까 이제 학습이 잘 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요. 요거는 이제 그 이미 되는 코드로 좀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차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되는 코드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정리해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미리 준비된 구성으로 이제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 이제 이게 그 동일하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좀 이제 의아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다른 문제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미리 준비된 코드에서는 이렇게 그 두 개의 계층을 이제 사용하고 있고 사실 이제 이렇게 해줘야지 이제 신경망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근데 784로 시작해서 10으로 끝나는 건 이제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형을 훈련하는 과정은 사실 이제 매번 동일하기 때문에 이 트레인 모델이라고 하는 것에서 순전파를 이제 수행을 하고 역전파를 이제 한 다음에 경사강에서 경사 초기화를 하는 것은 이제 그 매번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손실함수 임의의 손실함수를 지정하고 그리고 이제 옵티마이저 최적화 기법을 지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X 배치와 이제 Y 배치를 인풋과 이제 레이블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명칭으로 이제 수행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이제 그 명칭이 살짝 다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델을 이제 빌드를 하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하고 옵티마이저를 이제 설정하는 것은 이제 동일한데 우리 이제 결국은 이제 배치 단위로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바로 다음으로 이제 상의 드릴 예정이었고 근데 이제 그 이 상의 드리기 전에 이제 학습 자체에 좀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좀 의아해서 근데 일단 이제 준비된 코드로 다음 같이 이제 했고요. 그러면 실제로 학습을 이렇게 구현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파이토치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이 파이토치의 좀 단점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거보다 좀 이제 추상화된 그런 어, 라, 그런 라이브러리가 이제 있고 궁극적으로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이제 사용해서 수행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이제 그 동작을 확인한 준비된 코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연산 시간을 이제 출력하는 부분은 이제 좀 조작표를 하고 이건 이제 코드를 수정하는 게 더 힘들겠군요. 배치당 이제 시간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이제 임포트를 이제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최종적으로 그 이제 제가 공유 드리는 이제 파일을 통해서 획득하시면 이제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1 에폭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돌아가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서 해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제 10의 폭을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준비된 코드가 잘 이제 동작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게 그 손실이 처음에 이제 1의 폭을 돌고 나서 이제 0.5 정도인데 에폭을 이제 두 번째를 돌고 난 결과는 이제 손실이 0.4로 이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점점 이제 손실이 에폭이 진행되면서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제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이제 세 가지의 이제 비교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개별 표본 단위로 획득을 해서 이렇게 이제 수행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성이 이제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통째로 XS와 YS를 그냥 왕창 꾸겨 놓는 것도 역시나 이거는 연산 시간이 개별 연산 시간이 이제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서는 이제 이 최종적으로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된 실험에서는 미니 배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성능과 연산 시간의 효율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점과 관련해서는 이제 미니 배치가 이제 어떻게 획득이 되는가라고 하는 측면을 이런 그 토치 유틸의 데이터 로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같이 이제 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해서 지금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제 실험 밑쪽에서 이 데이터 로더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배치 단위, 미니 배치 단위로 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트레인셋에서 뭔가를 이제 하나를 획득을 하시면 이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이렇게 이제 하면은 개별 표본 하나를 이제 획득하시는 거죠. 요거 이제 개별 표본입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이제 그 여러 개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미니 배치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미니 배치의 이제 이 미니라고 하는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트레인 로더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토치에서 데이터 로더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져와서 트레인 데이터셋을 이제 이렇게 형성하고요. 배치 크기를 우리가 얼마간으로 형성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2개씩 가져오고 싶다. 그리고 이제 전체를 이제 섞은 다음에 그렇게 가져오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제 형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트레인 로더에서 X 배치와 Y 배치를 하나 획득을 하게 되면 이 X 배치가 이제 몇 개씩 형성이 되는가를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배치 생성기입니다. 요거를 같이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데이터 로더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활용을 했고요. 우리의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을 그냥 이제 넘기면 우리가 지정한 배치 크기만큼 이제 뱉어줍니다. 언제? 요청할 때마다. 다음 배치를 요청할 때마다. 그래서 이 트레인 로더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이거는 내부적으로 수행이 되고 실제로 이제 포문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트레인 로더 같은 경우에는 이 배치를 뱉어내는 것을 보면 요게 표본 하나예요. 요게 이제 하나의 샘플이고 28 바이 28의 흑백 이미지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빅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이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한 개를 획득하면 그냥 표본 하나가 획득이 되는데 이 배치 생성기를 통해서 우리가 임의의 배치 크기를 형성하게 되면 배치 크기만큼 표본들이 뽑혀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 이것은 미니 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니 배치는 어떤 것이고 이제 왜 사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표본은 배치라고도 합니다. 배치는 우리말로 묶음이나 다발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본의 개수가 10,000개라면 배치 크기가 1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치 전체를 한 번에 훈련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치 전체를 큰 피자 한 판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피자 한 판을 자르지 않고 입에 넣는 것은 그다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손실함수 최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배치에 대해 손실함수 최적화를 하는 것은 연산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치 크기가 1억 또는 10억처럼 무척 크다면 한 번에 메모리에 올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배치에서 일부를 적당한 크기로 무작위로 선택해 미니 배치를 뽑는 기법이 사용됩니다. 피자 한 판 대신 슬라이스 조각으로 자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미니 배치를 추출해 최적화의 단위로 합니다. 통계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특정한 미니 배치가 전체 배치를 대표한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니 배치를 한 번만 뽑는 것이 아니라 미니 배치들의 합이 전체 배치가 되도록 여러 번 뽑는다는 점은 통계의 표본 추출과 구별됩니다. 즉, 피자를 슬라이스 조각으로 나누기는 하지만 피자 한 판을 다 먹기는 해야 합니다. 미니 배치를 여러 번 추출해 전체 배치 크기만큼이 되어야 최소한 한 번 전체 표본을 학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표본을 미니 배치로 모두 소화하는 것은 에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배치 크기 1만, 미니 배치 크기 100일 때 1에폭은 100개의 미니 배치로 구성됩니다. 보통의 경우 학습은 여러 번의 에폭을 반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미니 배치의 관점에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세 시도를 비교를 했는데 첫 번째 시도는 피자를 이 실처럼 잘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하면 비효율적이죠. 그거를 그냥 자르는 이렇게 막 하면 그 칼로리가 더 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두 번째 시도는 어떤 거였냐면 라지 사이즈 피자 한 판을 그냥 입에다 흡여 넣어버려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럼 어떤 게 스마트한 방법이냐?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이게 스마트한 방법이죠. 근데 이제 배는 그래서 전체
에폭을 다 먹기는 다 먹으려고 장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건 없죠. 그래서 먹기는 다 먹지만 네,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수행하는 것이 이제 미니 배치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미니 배치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데 그런 학습을 위해서 이 토치에서는 데이터 로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배치 생성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로더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생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배치 단위로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래쪽에서 우리의 이제 결과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트레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매번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함수로 정리를 했는데 이런 거를 매번 직접 하시는 게 매우 번잡스럽죠. 근데 파이토치의 조금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최근에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파이토치 쪽에서 개선이 된 거는 그 케르스라고 하는 원래 텐서 프로그램 보시는 API가 파이토치도 해줄게 식으로 이제 개선이 됐는데 그냥 내 오전에 이제 첫 번째 시간 모셨을 때 오늘 이렇게 고생하신 이렇게 간단하게 바뀝니다. 식으로 나중에 비교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여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필요하냐면 그 케라스라고 하는 것의 최신 버전의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게 필요해요. 이제 그거를 수행하시게 되면 파이브치로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 이런 코드를 작성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근데 그 나아진 게 얼마 안 돼서 이런 책들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언제 됐냐면 작년 겨울쯤에 됐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최신인 편이고 책들은 보통 나오는데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런 코드는 이제 메인 이후부터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파이토치와 관련된 튜토리얼들에서는 제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드가 매번 생각하는 거를 납득하실 한 번은 이제 보실 필요인데 이제 앞으로는 점점 보시게 되는 패턴이 생각하고 이 코드를 직접 관리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일단은 이거를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고 다른 문헌들을 보실 때는 납득하시는 그런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델을 만들고 손실함수를 규정하고 이런 부분 이제 동일하고 그리고 이제 배치 크기를 이번에 이제 600으로 지정을 해봤습니다. 이 현재 이제 실험에서는 왜냐면 이 배치 크기가 얼마나 적절한가는 이 데이터 자체와 그 메모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 성능과 연산의 효율의 그 조합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찾는 최적의 공식은 없습니다. 왜냐면 매 매번 모형이 다르고 데이터가 다르고 하드웨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값의 적절한 것은 이제 실험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이제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치 크기가 이제 600이면 조금 이제 큰 편인데 이 600으로 한 이유는 별건 없고요. 이 에폭당 배치의 개수를 좀 줄여보려고 수행을 했습니다. 이게 그 전체가 6만이기 때문에 배치 크기를 600으로 이제 하면 전체가 이제 100조각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거를 이제 배치 크기를 100으로 하면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에폭이 이제 600조각이 이제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경사강의 횟수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 트레인 로더를 사용하실 때 실제로 후문을 써야 된다는 점이 역시나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 점입니다. 왜냐면 트레인 로더가 이제 배치 단위로 생성하기 때문에 이게 아까처럼 개별 입력은 아니더라도 이제 100개씩 뽑아내서 실제로 이제 트레인 모델을 이제 수행하고
손실을 이제 다음과 같이 뽑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그 100개짜리 에폭으로 다음과 같이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600으로 한 판에 이제 600개의 배치가 이제 설정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경사각을 훨씬 더 많이 이제 수행하게 돼서 손실 자체가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10의 폭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손실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테스트 데이터셋을 좀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스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도 그 우리가 이제 획득을 했는데 테스트 로더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형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적당한 배치 크기로 이제 하고요.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굳이 셔플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설정을 해보고 배치 크기도 뭐 테스트 데이터 자체에서는 이제 임의적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 그냥 일치하는 방식으로 뭐 100개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아웃풋을 획득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배치 단위로 이제 획득이 되기 때문에 어, 테스트 로더를 이제 수행할 때는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X 배치와 그 Y 배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고요. X 배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 Y 배치를 이제 최종적으로 획득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배치 단위로 획득이 됐기 때문에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 아웃풋과 레이블들을 이제 합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평가를 수행을 할 때는 이제 이 아웃풋에 대해서 그 아규먼트 맥스가 이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레이블로 이제 변환을 이제 수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확도를 획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통상적으로 수행했던 이제 부분입니다. 아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왜 테스트 로더를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수행했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지금은 테스트 로더를 굳이 안 써도 될 만큼의 데이터 셋인데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데이터 로더를 사용하는 것은 대체로 이제 메모리의 요구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지금은 테스트 데이터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메모리에 올라가는데 테스트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뭐 10기가짜리다 아니면은 10테라바이트짜리다 이런 경우에는 한꺼번에 메모리에 못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로더를 형성하는 것이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 로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전체 그 테스트 데이터가 지금 이제 10,000개입니다. 근데 배치 사이즈를 100으로 하면 여기에 대해서 100개씩 아웃풋을 이제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X 배치 100개에 대해서 아웃풋 배치가 이제 획득이 되고 그 다음번 포문에서 또 100개에 대해서 획득이 되고 이런 식으로 100개씩 획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우리가 이제 평가의 용이함을 위해서는 이 획득된 아웃풋들을 한꺼번에 이제 이어붙이는 작업을 이제 하려고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웃푸츠와 레이블즈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테스트 로드가 다 소진이 되고 나면 이제 10,000개에 대해서 다 이제 수행이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웃푸츠와 레이블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이제 다 합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평가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규먼트 맥스를 해서 요 이제 y 프리딕트를 이제 예측 레이블로 바꾸고요. 그리고 y 프리딕트와 레이블즈를 비교해서 참거짓을 내면 이제 정확도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 과정에서는 그 이미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훈련 과정이나 이런 것이 이제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하시면 되는데 그 한 가지 더 이제 바란다면 이제 그 엄격하게 그 조금 더 이제 메모리 효율적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이제 바란다면 여기서 이제 그 어제 이제 논의드린 대로 그 토치 노 그레이드 이런 식으로 그 순전파만을 수행할 때는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 맥락을 하면은 더 이제 이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획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결과적으로 정확도 97.4%의 4%를 형성한 그런 높은 수준의 성능을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굉장히 머리가 토치의 저는 솔직히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그 데이터를 부분이 매우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텐서플로우에 비해서 텐서플로우 케너스 API에 비해서 이런 부분을 너무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이제 많이 상대적 단점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케러스 API라고 하는 것이 요새는 이제 파이썬치도 지원하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면 어떻게 이제 편리해질 것인가 같이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험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면 내일은 더 이상 이런 코드를 작성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오랜만에 설치하는 절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더 이상은 그 새로운 어떤 개념적인 것을 진행하진 않고요. 편의를 도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 뭔가를 설치하시기 위해서는 윈도우즈에서는 이제 미니콘다, 아나콘다, 파워쉘 프롬프트를 선택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 콘다에서 이제 그 파이토치, 그죠? 콘다 액티베이트 파이토치를 하셔야 되죠. 죄송합니다. 콘다 액티베이트 파이토치 이렇게 이제 수행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수행이 되실 텐데 사실 저는 이제 패러레즈에서 여기에 파이토치 환경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시는 거고 그 이후로부터는 맥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맥 쪽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콘다라고 하는 것만 수행을 하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맥인가 윈도우즈인가의 차이는 이제 좀 그 없어지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파이토치 환경을 이제 활성화한 상태에서 설치를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pip 인스톨 하고 테라스
버전을 이제 3.0.0 버전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혹시 그 있을 수도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업그레이드 옵션을 좀 주겠습니다. 제가 적당한 방식으로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 케라스라고 하는 고수 중에 라이브러리를 반드시 3.0 이상의 설치하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3.0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3.0.2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최신 버전은 3.3 버전이 설치가 됐습니다. 네, 길 이제 바르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설치하는 보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고생하셨고 이제 저도 고생했는데요. 그 이제 별로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방식의 이제 훈련 이제 과정을 했는데 왜냐면 이런 식의 코드는 잘 작성을 저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를 좀 도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라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임포트를 이제 하고요. 모듈라 파운드네요. 재시작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0 버전을 설치하면 텐서플로우가 없어도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이제 같이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 케라스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이제 그 구글 쪽의 API만 지원이 되는데 파이토치도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신의 버전을 설치를 3.0 버전을 설치를 해서 그걸 이제 적용하고 이거를 설치했을 때 그 파이토치 모델의 훈련 버플과가 이제 얼마나 간결해지는가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임포트에서 조금 문제가 이제 생기네요. 혹시 임포트가 되시나요? 한번 이제 해보시겠어요? 예. 최신 버전이 오히려 이제 해가 되나 싶기도 하고요. 3.0대 버전으로 좀 다운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고 백엔드를 설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이제 최신이다 보니까는 약간씩 좀 그 다른 점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임포트 자체가 이제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는가 잠깐 확인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 파이토치 버전 몇째는 아니지.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확인한 거라서요. 아, 이 부분이 참 필요. 임포트를 하기 전에 임포트 OS에서 환경 변수 설정이 이제 필요합니다. 케라스 백엔드로 파이토치를 이제 설정하고 먼저 이제 환경 변수가 설정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수행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토치죠. 파이토치가 아니고 토치고 그리고 나서 환경 변수 설정 이후에 토치를 임포트를 해주고 케라스 임포트를 이제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미 이제 오케이. 요거는 이제 요게 이제 워낙 이제 최신이다 보니까는 이 임포트를 하기 전에 그 환경 변수 설정이 필요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케라스 백엔드가 이제 토치인데 이게 기본 값이 그 텐서플로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우리의 실험이 이제 어떻게 이제 편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버전을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해보고요. 케라스 버전은 이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럼 이제 그 우리의 모델은 이제 파이토치의 모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치 이제 NN으로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임포트 이제 NN 하고 여기서 이제 NN 시퀀셜 를 수행하기 시간이 좀 모자르니까 리니어 모델에서 784, 10짜리로 이렇게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모델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수행하면 되냐면 이거는 이제 그 시간 관계상 내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앱폭이 다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내일 아침에 오셨을 때 제가 바로 이걸 보여드리면서 위에 있는 코드가 더 이상 쓸모없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개해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이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